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년사, 그 내용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거학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거학이라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좀 일반 국민들의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렇지 않다. 사실은 바로 이 거학 척결이 민생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민생을 침해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보다 광범위하게 민생을 어렵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게 바로 이 거학들의 부정부패다. 이거를 척결하는 게 바로 민생 해결의 강조다. 민생 해결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인데, 민생 범죄와 거학 척결을 갖다가 별개로 생각하는 이런 일각의 시선인데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눈길일 겁니다. 검찰의 역할은 민생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공직자 부정부패, 공직자 부정부패,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딱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그다음에 선거범죄, 이 세 가지를 콕 집었습니다. 이 공직자 부정부패에도 이재명이 관련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에도 이재명이 관련돼 있고, 선거범죄에도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학 척결에 중점을 두고 제대로 이런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퇴치하기 위해서 검찰의 제1의 역할을 여기에 둬야 된다. 이것이 민생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밖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 부분에 거학 척결에 초점을 두면서 거학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것이 민생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서 아주 힘을 줘서 강조를 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이재명과 이 범죄 집단 민주당과 관련되어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상당히 좀 뜨끔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을 지휘하는 최고 수뇌분제,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아주 강조한 것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거학으로 당장 눈에 띄는 피해자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바로 이 부정부패와 비리, 부정선거, 경제범죄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공동체를 붕괴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이재명이도 선거범죄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이재명. 송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송영길이 참 파렴치하죠. 지금 당내 선거에서 돈으로 의원들 표를 매수하는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그것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널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 범죄로 해서 위증교사, 그건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 거짓말한 거, 거기에 이제 딱 걸렸습니다. 자기는 이제 지나갔겠지 했지만 백현동 비리 저질러 놓고 그거 수사하다가 딱 증거가 드러났죠. 그리고 아마 내가 왜 그때 이 전화를 갖다가 제대로 저걸 보안을 유지 못했을까,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제대로 걸렸어요. 그거 이제 재판이 있는데 속전속결로 나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내용도 이 총선 전에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바로 그 이재명의 범죄입니다. 그것도 범죄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선거 범죄를 많이 저질렀죠. 예를 들면 백현동 관련해서 거짓말한 거, 김문기 관련해서 거짓말한 거, 요거 지금 형사합의 34부에 강규태가 요걸 지금 하고 있는데, 강규태가 이걸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어요. 형량을 과연 이제 얼마가 나오느냐, 요거만 남아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좀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 김문기 나는 모른다. 이것도 결국은 자신의 불법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자신의 측근이었던, 자신의 밑에 있었던 김문기 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 뿌리로 올라가면 자기인데, 몸통이 자기인데, 이것이 자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모른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후한무치한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요 상당히 죄질이 안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무슨 직무유기로 협박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라고 하는 이런 결국 자기 죄를 자복하는 듯한 이런 얘기한 것도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핵심 측근이죠. 김인섭이나 이들에게 엄청난 불법적인 특혜를 준 거. 이것이 이제 드러나면 결국 이것도 대선에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봐 결국은 새빨간 거짓말 한 것인데, 다 이게 선거 범죄입니다. 이런 거. 그 밖에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본인이 대장동, 백현동 등등에서 다양한 지금 범죄 혐의로 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송영길도 아주 파렴치하죠. 증거가 지금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 충분히 소명된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조목조목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영장 청구 내용을 다 인정했어요. 유창훈이가 자기가 봐도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지금이 수십 년 전도 아니고 무슨 과거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 국민들 수준은 어떻게 알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반성을 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원석 검찰청장이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될 테고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남아 있는 게 있죠. 대북 송금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그 이재명과 민주당을 직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작심을 했다. 자, 형사사법 절차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자, 세력은 뭡니까? 민주당을 말하는 것이죠. 제일 거대 야당. 자, 이걸 동원해서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수사를 방해하고 막 이런 짓을 했죠. 그다음에 사법을 정쟁하고 있죠. 이 법원에까지 난입해가지고 그 배후에는 뭐 이재명 이들이 세력이 있는 것이죠. 이재명 측근들. 그래서 재판을 갖다 방해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선고를 앞둔 그 시기에 갑자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뭐 재판부를 바꾸려고 하는 행태였습니다. 이게 범죄자가 이 죄를 저질러 놓고 자신을 재판하는 판사, 재판부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아주 질이 안 좋은 이런 행태인데 이 거대 야당이 술을 먹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제 이화영의 배후에는 이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예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작심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그냥 이걸 놔두면 안 된다. 거악은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그것이 나라의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자 국가의 형사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 붕괴는 사법 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시작된다. 그러면서 요 얘기가 아주 눈길을 확 뜹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법 시스템의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노력하자. 그러니까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공정하고 그러나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래갖고 반드시 죄를 지은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화영도 지금 이제 재판부 최근에 기피 신청이 아주 대표적이고 지금 뭐 이화영도 그렇고 김영희도 이재명의 핵심 김영희도 뭡니까 위증 교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위증 교사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지법에서 이화영에 대해서 이제 곧 재판이 이제 마무리되면 곧바로 받아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하고 영장을 칠 겁니다. 이제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의 행태가 뭐고 이 민주당의 행태가 뭔지 이제 알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제1야당이라고 봐주고 자시고 할 거 이제 없는 것이고 마지막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 이제 이 김혜경 비명의 법인카드 국고 손실하고 대북송금은 심각한 겁니다. 100억 원이 북한으로 비밀리에 몰래 불법적으로 건너간 일이고 거기에 바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지사였던 그 경기도가 관련된 것이고 이재명이 관련된 것이고 이재명의 방부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자기들 문재인 정권이다 보니까 뭐 잘 넘어가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쌍방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꼬드겨가지고 이재명이 대권 잡으면 아무 문제 안 돼. 처벌 안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권 잡으면 쌍방울이 삼성급이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속인 거 아닙니까? 이런 아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무조건 요거는 심각한 사안이고 액수도 크고 그다음에 이들이 아주 범죄 증거 인멸 행태까지 하고 재판부에 난입해서 재판을 방해하는 행태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구속영장으로 청구할 것이다. 조만간에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툭하면 이들이 뭐 검사를 탄핵하고 좀 이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들 수사하는 검사를 갖다가 수의 힘을 가지고 막 탄핵하고 이건 헌법재판소 가면 바로 기각될 수밖에 없지만 이래서 어쨌든 간에 이 검찰을 갖다가 겁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 우리를 건드리지 마. 우리 이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 뭐 이런 것인데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총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확실하게 여러 가지 이제 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흑색선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입니다. 좌파 매체들하고 껴가지고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야비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상대 후보 또 상대당에 대해서 온갖 악선전 마타도를 퍼뜨리는데 특히 이제 이 좌파들이 아주 이런 쪽으로 능수능란하고 이재명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DNA가 완전히 이쪽으로 딱 이게 박혀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쪽으로 해서 아주 그냥 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 이런 행태들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 반드시 대처해야 된다. 또 더군다나 지난 대선 때도 막판에 김만배니 뭐 이런 자들이 이제 민주당하고 껴가지고 그 이재명의 각종 비리를 갖다 감추기 위해서 국민 눈속임하기 위해서 벌였던 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얘기는 그것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지금 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철저하게 계속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 이 부분 관련해서 수원지법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1심 나오는 대로 바로 그저 이재명에 의해서 영장 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